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요. 졌습니다. 3파전 또는 4파전 양상의 경주가 상당히 많고 6경주하고 7경주는 그들만의 리그로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스컵은 공격적인 승부 내지는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는 전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분산 투자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분위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 깝깝하죠. 일단 전주팀 선수들입니다. 윤창호하고 박정욱이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전법적으로 궁합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윤창호가 때리고 박정욱이 호미를 막혀 나가면서 취입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경사권입니다. 김호준하고 박동수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창원팀 전주팀 선수들이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팀 선수들하고 경사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하고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주팀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윤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훈의 주도력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후미는 정희성이 막혀 나가면서 후미 견제에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훈의 선행을 정희성이 막혀 나가고 김종계가 끌어내서 조성윤 괴롭혀 나간다면 정희성의 직선 추입발도 이번 편성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성윤의 선전을 먼저 정희성을 중심으로 한번 양분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6경주, 7경주 깝깝한 모습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8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진원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류성유와 배정현의 전략적인 연합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이번 편성 자체가 아무래도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입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강진원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도 깝깝하죠. 김다빈의 주도력을 과연 이용희가 활약해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느냐, 박지영이 부진 많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김다빈의 선행은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선수인 이용희가 막혀 나가면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정은 축으로 나섰을 때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정보다는 이용이야 김다빈의 전략적인 연합을 한번 먼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도 이성광이 분명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주석 활약이 나갈 것 같은데 김주석이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후미는 양진우가 막혀 나가거나 김영섭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김주석이 노태경을 활용해 나가는 박종용이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이성광이 오히려 타이밍을 조절해 나가다가 고전할 수 있어요. 과감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수들 김영섭, 양진우를 김주석 중심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이성광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교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태훈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특별 승급의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태훈, 아쉽긴 합니다만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이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지식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이규백이라든지 박중의 선행을 5번 성정환이 활약해 나간다면 이번 편성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승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훈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김지식과 연합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그들만의 리그죠. 고만고만합니다. 선발급 강급 직전 선수들끼리 우승 다툼 펼쳐 나가고 있어요. 욕심부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주팀 선수들인 윤창호하고 박진욱, 정욱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창호가 힘을 쓰고 박정욱이 후미권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후미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윤창호가 그대로 때려서 김유순과 동반 입상하면서 뭐 대박을 만들어냈었는데 윤창호가 힘을 쓰고 박정욱은 후미에서 나올 김호준, 박동수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렇게 되거나 7번과 4번 그 뒤를 1번과 2번이 마크에 나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래저래 초반 마크라든지 끌어내서 털어버릴 수 있는 박정욱이기 때문에 전주팀 선수들이 전법적인 궁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4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정욱이 4번의 뒤를 바로 마크에 나간다면 그야말로 땡큐입니다. 하지만 박정욱이 4번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4번의 뒷자리는 1번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동수가 4번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47하고 4하나 두 차권 3번과 7번 전주 완승 쪽 경제 중심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분명 4번하고 7번은 앞에서 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문제는 4번 앞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점 때문에 승부가 길어진다면 김호준이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동수가 이를 활용해 나가요. 김호준이 넘어가고 박동수가 물고 가게 된다면 박동수도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창원기공 선후배들의 협공입니다.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뒤늦게 박종욱 날라오게 된다면 1번과 7번 정도는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7번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전주팀 선수들이 궁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주팀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7경주 이번 편성도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수급이 예전에는 6경주만 그들만의 리그 편성이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7경주까지 그들만의 리그로 접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경주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성윤도 이런 편성까지 내려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거나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조성윤이라는 점에서 득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추입형이기 때문에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최원호를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최원호도 선행에 대한 시속감이 아직까지는 살아나고 있지 못해요. 기껏해봐야 11초 대, 10초 대, 12초 대 초반이라든지 잘 나와야 11초 대 후반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성윤이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조성윤이 2번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구와 동서울이라는 점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이 힘을 쓰고 5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간다면 시속만 괜찮다면 짧은 추입이 가능한 만큼 5번 인정하고 2번과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6번과 5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뒤는 정의성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따라 들어가게 된다면 5번과 3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5번, 2번하고 3번입니다. 5번하고 3번 두 차권인데 2번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조성인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주면서 짧게 가자는 5번, 2번 주력이에요. 5번, 3번 차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조성윤이, 하지만 최원호, 정희성, 김종재 나머지 선수를 대부분 파업을 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조성윤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이 때려주고 3번이 몰고 갑니다. 4번이 끌어내가지고 조성윤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정희성의 직선 추입발이 통할 수 있어요. 정희성이 가게 된다면 2번과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고 받아갈 수 있는 4번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과 4번 정도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과 4번 정도는 아무래도 조성윤이 자리 잡게 된다면 혼자 파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왕따 당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과 2번 경상권 연합 받아갈 수 있는 김종재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이 정도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조성윤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죠. 5번, 2번입니다. 5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강진원은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하지 않았어요. 공태욱도 파업을 하지 않았었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강진원이
자리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얼마 전에 김시우가 득점 높았습니다. 강자는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파업했었던 선수들이 뭉친다 보니까 김시우가 3일 연속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편성 강진원이 받았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강진원 입장에서는 혼자 파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배정현하고 동기생이에요. 공태우하고도 동기생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타협이라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스프린터 출신들이기 때문에 1번 편성 타협 좀 찾아 나간다면 3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아무래도 경주감만 놓고 본다면 강진원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또 좀 되긴 했습니다만 결승전에서도 힘으로 버텨냈었던 강진원이에요. 3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은 3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류성희가 힘을 쓰고 강진을 몰고 1번, 3번, 2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류성희가 송현이, 최창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3번과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2번이 우선입니다. 3번, 1번 차선이에요. 3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저는 5번 송현입니다. 송현이가 확실하게 선행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어요. 4번이 쓰고 5번이 자리 잡습니다. 이 뒤를 1번, 3번, 2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태욱은 뒤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창훈이 땡겨주고 송현이가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류성이 3번 견제에 나서려고 하다가 오히려 송현이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최창훈도 선행이 아닌 끌어내서 후미 견제에 나선다면 이래저래 송현이가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송현이 몸 상태라든지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송현이가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현이가 가게 된다면 14개 동기생 류성희와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물론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괜찮기 때문에 송현이하고 류성희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5번하고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5번하고 1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창훈이 받아가면 5번과 4번 정도는 5번, 1번, 5번, 4번은 복승의 중심으로 송현이 공략해 나가는 5일과 5사입니다. 5일과 5사는 복승의 중심으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서 경주가 가게 된다면 강진원은 분명 유리할 것 같습니다. 동기생인 배정현과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되 류성이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 경주를 위해서 선수들의 컨디션 파악에만 가볍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깝깝합니다. 박지영 머리 나서는 경주에서는 계속해서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배당에 빌미만 제공했었던 박지영,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희하고 김다빈은 아무래도 파업을 하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박지영은 파업을 했었어요. 박창승도 파업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선수들은 파업을 한 선수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다빈이 득점 높다고 박지영 앞서서 힘을 쓰기보다는 이용희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 2번, 저는 4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뒤를 전정원이 막해 나가거나 구동훈이라든지 하동성이 앞선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다빈이 먼저 한 바퀴 지점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이용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박지영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설령 3번, 4번, 2번 순으로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이용이가 충분히 자력 투입 가능할 것 같아요. 2번과 3번이죠. 2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입니다. 2번하고 3번 직선 추입발만 놓고 본다면 이용이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을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과거 동서울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박정이에요. 2번, 4번 동반 입상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2번하고 차선 4번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김다빈 앞선에서 하동성이 얼마 전에 한 바퀴 때렸는데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구동훈이 앞선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 2번하고 4번이 싸우다가 오히려 3번의 선행을 6번, 5번이 막해 나가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다빈이 머리 치게 된다면 이용희도 아니고 박지영도 아닌
구동운이라든지 하동성의 호미권 마크 한번 공략해보고 싶어요. 3호나 36입니다. 3호나 36, 3호나 36은 노려볼 수 있는 3호 하고 3, 6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2번하고 3번입니다. 쌍복 견주권까지 2번과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이성광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다양한 작전 구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이 앞장서요. 이성광이 마크에 나갑니다. 그들을 양진우하고 김영섭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김주석이 버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광이 넘어서게 된다면 양진우와의 동반 입상인데, 양진우가 직선 취발을 원체졌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5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번, 2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5번 뒷자리는 4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절친입니다. 김영석 취입은 부담스럽지 하지만 견제력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양진우 견제 나가기 위해서 이성광이 달고 이성광이 때리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은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복수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취입발 약해진 김영섭 달고 때리면 5번과 4번 정도는 5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편성도 변수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배당 한번 노려본다면 1번이 때리고 6번이 몰고 갑니다. 이럴 김주석이 마크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만 적절하게 활약해 나간다면 이성광이 믿다가 오히려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주석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광이 넘어서다 퍼지면 아무래도 양진우라든지 뒤에 막혀 나갈 수 있는 김영섭,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김주석 머리에 양진우라든지 김영섭을 공략해 나가는 3, 4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중심으로 2번이라든지 3번하고 4번은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이성광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과 4번은 충분히 차선책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태훈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딱히 경합을 펼쳐 나갈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태훈 입장에서는 박지웅이라든지 이규백을 활용해 나가면서 견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켜줄 가능성보다는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자력 취입도 가능한 김지식과의 연합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타협이죠. 이태훈하고 김지식과의 연합 쪽에 우선 하신 전략 7번과 4번입니다.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번, 4번 주력 승부 적극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도 괜찮은 3번 정영교, 아무래도 김지식의 뒤를 이태훈이 마크하게 나게 된다면 그 뒤는 3번이라든지 5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정영교가 단연 돋보입니다.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3번의 연합 가능성, 7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7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라 변수라고 한다면 이규백이 때려주고 박지웅이 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성종환도 외선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광명 경주 때 1호 경주 때도 머리 쳤었던 성종환 타밍만 제대로만 잡아 나간다면 이태원이 김지식만 견제 나가려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성종환이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종환의 정영교라든지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는 박지웅이에요. 성종환 중심으로 5번, 3번이라든지 5번과 2번은 5번과 2번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인 전략은 7번하고 4번입니다. 7번하고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누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또는 핸드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한 검색하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PDF 다운 받으셔서 동일한 경륜한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류랑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